자, 안녕하십니까. 3월 3일. 자, 오늘이 3월 첫 거래일인데, 그죠? 주가는, 그동안에 가장 큰 폭의 하락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죠? 코스피가 7.24% 급락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뭐 이런 상황들은 이제 다 아시는 내용인 것처럼, 그냥 오전만 하더라도 그렇게 주가가 크게 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게 이제 이란이 만만치 않게 그죠? 미국을 공격하고 있죠 지금, 그죠? 주변 국가들을 뭐 파괴시키고, 심지어 지금 사우디의 미 대사관까지 좀 드론 공격을 하면서 거세게 나오니까 또 확산되는 게 아닌가, 그죠? 더 장기화되는 게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주가가 더 밀리는. 그래서 아무튼 코스피가 어쨌든 7.24 죄송합니다. 7.24% 하락을 해서 6,000포인트를 달성에 깼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게 이제 물론 뭐 대세로 놓고 본다면 그동안 이제 지수가 조정을 받아야 된다 했습니다만은 조정을 안 받았었죠. 그죠? 오히려 이제 저는 2월달 좀 조정을 받을 걸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히려 2월달이 더 강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냥 대세 상승에 긍정적으로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조정을 받아야 하는 시점에 이란의 그죠? 전쟁으로 주가가 어쨌든 조정을 크게 받는다, 이렇게 이제 우선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주식 격언에도 울고 싶은 아이의 뺨을 때리면 아이가 울잖아, 그죠? 그런 조정받고 싶었는데 조정을 그동안 못 받았기 때문에 이번 이란의 전쟁 악재로 그렇게 받았다. 제가 주말에 좀 감기가 약간 걸린 것 같아요. 목감기가.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뭐 그런 부분이니까 이거를 뭐 전쟁에 관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될 거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 이제 시장 안에 내면 부분에서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지수 이란의 이 전쟁 부분은 뭐 어쨌든 장기화가 될지 그건 잘 모르겠으나 저는 큰 축에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뭐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이 4월 달에 아무튼 정상회담을 하잖아요. 트럼프가 뭐 지금 강공으로 나오더라도, 그죠? 또 그 근처에 가서는 휴전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어쨌거나 주가는 오늘 급락을 했으니까. 근데 셀트의 내용 부분, 또 시장의 내용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보면서 우리가 위로를 좀 해보고요. 물론 이제 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했으니까 뭐 현금화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야 당연히 현금을 유지를 해야 되는 거지만, 또 나는 현금이 전혀 없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좀 수익 난 종목에서, 수익이 안 난 거를 막 해서 매도를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수익이 난 종목들에 있어서 일부 좀 현금 확보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럴 때는 이제 주도주가 아닌 변방 주식들 있잖아요. 그런 주식들을 먼저 현금화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현금화를 해서 오히려 이제 시장이 좀 안정이 되고 상승 흐름을 타는 부분에 이제 그 변방에서 매도했던 현금을 이제 주도주로 옮겨 타는 그런 전략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자, 제가 이제 모처럼 코스피 지수를 이제 보여드리는데, 도 어쨌든 뭐 코스피 지수가 그죠? 20일을 한번 살짝 이탈하고 주가가 또 급등을 신고가를 했죠. 그래서 여기 조정을 받는다면 요 22평이 보니까 이제 5,549포인트예요. 그죠? 5,549포인트. 요 정도 전후 뭐 조금 더 밀릴 수도 있고, 거기에서는 수술을 하지 않겠나.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뭐 오늘 장대 연봉 452포인트 그죠? 급락을 했으니까 사실은 이제 오늘 그러니까 이란 전쟁이 확산되지 않는 부분에서는 뭐 오히려 코스닥은 플러스를 냈었죠. 그죠? 코스피야 뭐 이제 조정을 하락을 했었지만, 그런 이제 이게 이란 전쟁이 확산이 될 조짐을 보이니까 그냥 뭐 코스닥도 그냥 급락으로 또 반전이 되는 그런 흐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제 2월 달까지는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약했고 코스피가 강했죠.
그래서 3월 달에는 좀 코스피가 좀 조정을 받으면서 코스닥이 강할 걸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게 뭐 이러한 전쟁으로 그죠?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불확실성이 있다. 그래서 항상 이제 불확실성이 우리가 있을 때는 어쨌든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그죠? 일정 부분. 그러니까 주도주를 항상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주도주는 절대로 주식을 50% 이상 파는 건 아니다.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는데 이번 뭐 부분에서는 이 상황이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수익이 난 부분에서의 종목들은 일정 부분 좀 우리가 현금화를 좀 하는 것도 현금이 전혀 없는 분들, 난 현금이 좀 있어요. 그런 분들 할 필요 없고요. 버티세요. 그래봐야 지금 일주일 더 빠지겠습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주가가 빠졌다가 올라올 때도 주도주가 제일 먼저 올라온다는 뜻이야. 이거 주가가 올라올 때 제일 세차게 올라오면 누구예요? 오늘 뭐 10% 이상 빠졌던 SK 하이닉스 됐든 이런 애들이 또 삼성전자 됐든 제일 또 강하게 올라오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뭐 가격적으로 그동안에도 마찬가지로 가격적으로 올라와 있듯이 또 가격적으로 좀 내려오는다. 이 관점으로 접근을 하세요. 내가 주도주라면. 근데 주도주가 아닌 종목들은 여러분들 이제 결정을 하셔야죠. 이번 기회에 오히려 주도주로 옮겨 타는 그런 전략을 세우면 되겠지.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VVIP 분들은 비주도주 종목들은 그죠? 이번 기회에 뭐 말끔하게 그냥 그리고 이제 또 그 아마 코스닥에 앞으로 퇴출되는 기업들도 많겠죠. 그런 또 종목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좀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반등이 나오면 주도주가 빠르잖아요. 반등이 나와도 비주도주는 빠르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매도를 현금이 없다면 비주도주로 그냥 손절매를 쳐든 현금만 해놓으면 그죠? 바닥권이 어디일지 모르겠으나 저점에서 하면 되는데 아무튼 코스피 지수적으로 봤을 때는 이 22돈 평균선이 그죠? 요게 이제 어쨌든 뭐 5,550, 60대 여기니까 요 전후라고 하더라도 요 박스권 상단이면 5,400포인트대 그죠? 여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늘 지금 뭐 452포인트니까 5,500 그러면 뭐 앞으로 한 200포인트, 한 300포인트 정도 빠지면 저점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요즘은 뭐 오늘 때도 2, 300, 내일 때도 2, 300이니까 너무 크게 여러분들이 과거처럼 쫄 필요는 없다. 만약 예를 들어서 코스피가 2,000포인트에서 이 정도 빠지면 난리 나겠지만, 그죠? 그러니까 항상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대세 상승에서 깡통 난다고. 이게 이제 주가가 위로 막 무리한 이런 레버리지를 활용을 하다 보면 또 위에서 오늘처럼 내일 한 번 더 확 해버려 아마 신용 매수하신 분들 또 보면은 그죠? 밑에서 안 하고 위에서 그냥 꼭대기에서 하신 분들 아마 이제 다 끌려. 그죠?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들을 잘 변동성을 그죠? 언제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요 지수적인 부분은 그렇게 좀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시장 안에 보면, 사실은 이제, 오늘도 방산주들은 오히려 뭐, 방산, 석유, 이런 쪽은 또 급등이죠, 그죠? 오늘 뭐, 이쪽에 하나 시스템도 거의 뭐 상한가 수준. NINX는 상한가고, 그죠? 아침에 뭐 더 좋았다가 이제 쭉 좀 밀리는 모습도 있었고. 그 조선주들이 이제 아침에 오전에는 다 플러스를 냈다가 또 다 밀려버렸죠. 오늘 하나 오션이 15만원 넘었다가 신고가 냈다가 오늘 또 밀려버렸어, 그죠? 지수가 뭐 이렇게 밀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오늘 이쪽 일부 또 바이오 쪽도 또 일부 이쪽 반도체 소부장 쪽도 그죠? 뭐 테크잉이라든지 또 주성엔지니어라든지 이런 쪽은 또 오히려 좋았고 또 바이오 쪽도 뭐 올릭스라든지 이런 쪽은 또 플러스를 냈잖아요. 결국 리가도 그렇고 그죠? 그런 흐름이었거든. 근데 이제 하락하는 부분에서는 오늘 뭐 웬만하면 사실은 뭐 삼성전자가 지금 9.8% 오늘 급락했으니까 하이닉스가 11.5%고 그죠? 현대차가 뭐 11.7%.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동안 주가가 좀 많이 올라서 또 그런 부분도. 그래서 근데 이제 결국은 시장이 또 안정이 되면 제일 빨리 회복될 수 있는 주식들이 또 이런 뭐 반도체나 그죠? 또 이런 쪽 자동차가 됐든 이런 쪽이 제일 크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미래에셋증권도 뭐 7.5% 급락이고 뭐 웬만하면 그죠? 그렇죠. 올릭스는 오히려 7% 급등을 했네요. 그죠? 신고가도 냈다가 지금 밀리는 모습인데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이런 사실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쟁으로 뭐 주가는 급락했지만 이제 또 우리가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또 만약에 안 일어났으면 또 트럼프가 관세를 가지고 막 또 그죠? 희생을 수 있었는데 오히려 이걸로 오히려 이제 그게 또 수면에 가라앉아 버렸으니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 오늘 뭐 에코프로도 막 11%, 2차전지 삼성 SDI가 막 12%씩 급락했잖아요. 근데 오늘 특이한 것은 삼성 에피스 홀딩, 물론 이제 오늘 뭐 바이오가 강할 때도 삼성하고 셀트는 물론 이제 코스피 부분이다 보니까 좀 계속 약했었거든요. 삼성 에피스가 오늘 11.4% 급락했어요. 그죠? 그래서 60만 원을 깨버렸거든요. 그죠? 그래서 아무튼 오늘 지수적인 부분도 큰 폭의 하락세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외국인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우리나라 상황이나 글로벌 상황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면 코스닥도 같이 팔거든요. 그죠? 근데 오늘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6,852억을 매수했어요. 오히려 코스닥은 기관들보다도 매수가 더 컸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우리 시장도 보면은 오전에 그 금융 투자 쪽에서 매수를 할 때만 하더라도 주가는 뭐 100포인트 전후에서 왔다 갔다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금융 투자가 매도로 돌아서면서 주가가 밀리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일 오늘 밤 미국 시장에 지금 나스닥 선물이 480포인트 1.9495 하락을 했으니까 이게 이제 아무래도 조금 그죠? 이란 전쟁이 좀 확산되는 조짐을 좀 보이잖아요. 뭐 주변국에 주변국을 공격을 또 하고 있기도 하고, 또 미 대사관도 지금 공격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영향으로 이제 이렇게 미국 시장 오늘 밤에 또 한번 크게 출렁일 수 있죠. 근데 이제 만약에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좀 크게 출렁거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오늘 선반영이 된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내일 저점에서는 양봉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근데 그 부분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22동 평균선, 그죠? 요 전후. 그럼 내일 한 2, 300 정도 하락을 하면, 그죠? 그죠? 그럼 이제 종목들도 내일 이 꼬리를 달든지 양봉을 내든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서 잠깐 또 이제 미국을 잠깐 안 볼 수가 없으니까 미국을 보면, 자, 미국은 지금 이제 추세가 우리하고는 달라요. 미국은 지금 올 2월 달부터 이제 하락 추세로 들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0일 위에 그나마 나스닥이 있다가 2월 초부터 20일을 깨고 내려오더니 그 다음에 2월 초에는 맞고 내려오고, 또 최근에 이제 2월 말에도 맞고 내려와 버렸잖아. 그죠? 그럼 만약에 오늘도 여기서 한번 밀려버리면 이제 120일도 다 깨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 중심에는 이제 테슬라가 있는데, 테슬라도 지금 추세가 완전히 역배열이죠. 역배열. 미국은 종 쳤다 보면 되는 것 같아.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어쨌든 우리는 지금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 예탁금이요, 거의 120조예요. 120조. 제가 과거에 그런 말씀 드렸죠. 지난해부터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앞으로 고객 예탁금이 100조, 120조, 150조 갑니다. 이제 부동산 막아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걱정할 거 없고요. 현금이 전혀 없는 분들이야 오늘 일부 현금 확보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는 거지. 만약에 나는 현금이 좀 있고 주다. 그러면 그냥 일주일만 눈 딱 감고 있으세요. 가격이 내려가잖아. 우리가 그렇잖아요. 주식이 아무리 많이 오르면 뭐합니까? 안 팔면 내 돈이 아니듯이 또 내려가잖아요. 안 팔면 금방 올라오니까. 무슨 말이 가십니까? 주도주, 비주도주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테슬라 미국은 어쨌든 추세가 지금 하락 추세인 부분에서 그죠, 진행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도 지금 보시면 그죠, 엔비디아 박스가 하단에서 어제 반등을 줬는데 박스에 갇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국도 여기 크게 엔비디아도 이 가격도 안 깨면 좋긴 하겠죠. 예를 들어서 170달러를 깨지 않으면 그죠. 그런 부분을 우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상황인 만큼 전쟁의 변수가 어떻게 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전쟁 전문가들인들 알겠습니까? 또 트럼프의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괜히 막 저점 매수니 또 매도니 이런 것보다는 주도주는 현금을 나는 좀 일정 부분 보유하고 있다 하는 분들은 그냥 그죠? 가만히 계세요. 그게 낫습니다.
현금이 없다 그러면 이제 주도주 일부 또 수익이 좀 난 종목들은 뭐 일부 차익실을 좀 한다든지 하는 거지만 수익도 안 내고 손해보고 그죠? 주도주가 됐든 손해보고 팔 필요는 없다는 뜻이야. 그죠? 길어봐야 뭐 한 달이면 회복되지 않을까요? 난 저 밑에 산다고요? 주가는 절대 바닥을 보여주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막 이제 또 매수하려는 분들이 막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렸지. 그죠? 왜? 전쟁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이거를. 제가 전쟁 전문가를 하더라도 말겠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된다. 그래서 오늘 이제 수급을 가만히 보면 아무튼 외국인들이 5조 4천억을 팔았어. 그죠? 기관들이 1조를 팔았죠.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코스닥은 오히려 6,800을 샀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면 코스닥도 뭐 한 6천억 팔았다. 그러면 이제 이게 심각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이란 전쟁이. 근데 외국인들이 코스피는 어쨌든 코스피는 왜 그러냐 제가 그랬죠. 지금 코스피가 얘들은 어쨌든 3,500에 만약에 3,000포인트에 맞춰놨다 하면 비중을 3,500에 맞춰놨다 한다면 그게 지금 6,000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비중이 크게 증가됐겠죠. 그 비중 증가된 부분을 주가가 올라도 팔고 내려도 파는 부분에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코스닥은 그동안 좋지 않은 상태, 주가도 못 올랐잖아, 코스닥은. 그러니까 코스닥은 비중에 차지 않았으니까 이제 매수를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반드시 뭐 전쟁 때문에 판다 이런 부분으로 이해하지는 말라는 뜻이고 또 하나 또 최근에 외국인들이 7조를 팔아도 우리 시장은 떴잖아요. 그죠? 그 부분에서는 뭐냐 하면 어쨌든 오늘 이제 물론 금융투자가 오늘 9,300을 팔았지만 이 금융투자 쪽 그러니까 ETF 쪽으로 자금이 많이 온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 고객 예탁금을 보시면요. 보세요. 고객 예탁금이 지금 119조 4,832억이에요. 120조입니다. 120조. 이런 게 있었어요. 아직 수학개미가 완전히 오질 않았는데. 그래서 이거 믿고, 그죠? 믿고, 이번 뭐, 물론 주가에 좀 하락하고 조정을 받겠지만, 버틸 종목은 버텨라. 이 말씀을 좀 드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난 현금이 전혀 없어요. 그런 분들은 수익 난 금액 부분에서 일정 현금을 만드시든지, 아니면 변두리 주식들, 주도주가 아닌 비주도권에 있는 종목들, 손해를 받더라도 수익이 나면 당연히 봐야 되겠지만 그런 쪽은 현금화 시켜서 차후에 주가 안정화되고 주도주 상승할 때 그때 옮겨타면 된다. 이런 말씀을 좀 전체적으로 한번 드립니다. 그죠? 자, 어제 일본도 어제 크게 안,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일본이도 뭐 3% 급락을 하고 있고 나스닥 선물도 지금 2% 급락이잖아. 그죠? 이게 좀 확산 조짐이 오히려 보여요. 그죠? 그러니까 좀, 하메네이도 좀 사망을 하고, 그래서 좀 이란이 좀 약하지 않을까로 생각을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이건 뭐 더 강하게 나와버리니까, 응?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미국이 좀 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트럼프도 그죠? 또 트럼프도 그때도 되고, 아직 더 큰 거 한 방 남았다. 그런 말도 하고 그러니까, 좀 시장이 조금 불안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어쨌든 이게 그렇게 장기화로 가지 않는 부분에서는 트럼프도 아무튼 중국의 시진핑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측면을 좀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뭐 시간 외에 지금 빠지는 이런 걸 보지 마세요. 그죠? 시간 외에 웬만한 사람들은 투자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쓸 때 수급을 한번 보면 또 수급을 보면 더 안정이 돼요. 그죠? 자, 오늘 수급을 한번 보시면 자, 오늘 외국계가 34만 5천 주예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최근에 셀트는 주가에 비해서 엄청난 매수가 지금 외국계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지금 매도하는 부분에서는 물론 뭐 일부 차명 부분이 됐던 또 기관들의 부역 물량도 있겠으나 이제 순수한, 그러니까 결국은 셀트의 이제 대세를 마지막 수급 부분에서는 뭐죠? 개인들의 매도거든요. 그 개인들의 매도가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동안 차명 부분과 개인의 매도였다면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개인의 매도가 더 크다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개인들이 손절매 치는 거예요, 지금. 뭐 시장도 전쟁 터졌겠다, 뭐, 그죠? 그거를 묵묵하게 누가, 우선은 외국인들이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차후 부분에서는 기관들이 또 매수를 해 나가겠죠. 그죠? 셀트의 공매도에 부역을 했던 기관들도 앞으로 외국인처럼 매수를 하게 될 거예요. 그죠?
먼저는 이제 외국인들이 어쨌든 매수를 하고 기관들이 일부 차명이 일부 여객가 눌러주는 역할을 하고 그죠? 외국인이 이제 어느 정도 지분을 확보하면 지금 이제 공매도 쇼크보하고는 거의 약간 좀 그죠? 쇼크보는 이제 아닌 그런 물량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기관들의 외국인 어느 정도 물량이 외국인들이 매수하면 이제 기관들 쪽이 이제 매수를 하겠죠.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개인들의 매도는 더 강화될 것이고 더 커질 것이고 그죠? 그럼 오늘 연기금도 매수를 보이고요. 상호도 뭐 매수 기관적으로 크게 간망이죠, 간망. 그죠? 그게 크게 나온 게 아니야. 근데 오늘 개인들이 오늘 손절매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주가도 25만 원, 25만 원 찍고 진짜로 왔으니까 심리적인 부분도 있고. 하는 그죠? 키움이나 뭐 또 사면서 이 부분에서는 보면 이제 KB가 매도는 1위죠, 그죠? 순수하게 1위. 그럼 키움도 오늘 많이 매도가 나. 셀트의 공고도 몸통, 그죠? 삼행 성격의 물량을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오늘도 6만 7천 개. 이거는 이제 요걸 지난 삼성전자 여전히 오늘 1,500, 그러니까 금융에서 이제 기관 오늘 외국인들이 크게 또 매수를 했죠, 그죠? 기관도 매수. 이 2차 전지 쪽도 일부 매수한 쪽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은 뭐 외국인이 그러니까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 주 정도, 110만 주 정도. 이런 전쟁 확산 부분에 불안감은 상존하고 불확실성은 상존하겠지만 주도주는 그죠? 또 금방 안정화되면 회복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은 어쨌든 많이 오른 상태에서 조정을 또 받아야 되는 시점에 받고 있다. 단 현금이 없는 분들은 그죠? 첫 번째는 밴드리 주식을 현금화 시키고 두 번째는 수익이 좀 난 종목 부분에서 일부 좀 현금을 만들어 놓으면 그죠? 장이 좀 빠져도 근데 현금이 전혀 아시겠죠? 그렇게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셀트는 그래도 뭐 다행히 외국인들이 그죠? 이번을 또 매수 기회로 삼는 것 같기도 해요. 그쵸? 이제 뭐 3월 시작이니까 3월은 2월보다 낫지 않을까 그런 또 기대를 하면서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셀트 차트를 안 봤네요. 다른 건 다 보고 셀트 차트를 안 보고. 자, 21일 깨 셀트도 요 박스권 상단 부분이 어쨌든 22만 원대이기는 한데 그죠? 지금 이제 어쨌든 뭐 변수가 이란전이니까 오늘도 20일 잘 지키면서 버티다가 시장이 무너지면서 셀트도 이제 무너지는 걸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그죠?
뭐 저번에도 20일 깼다가 또 금방 20일 깼다가 또 금방 오르기도 했으니까요. 아시겠죠?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이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성장과 지주 셀트리온 화이팅입니다.